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세계기념일인 지구의 날입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 전역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펼쳐지면서 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지구의 날에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협약인 파리협정 서명식까지 열렸습니다. 지구의 날을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이 1970년대부터 본격화됐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 자연보호기금, 그린피스, 지구의 벗 등 환경보호 비정부기구들이 설립되거나 활동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날이 시작됐던 미국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습니다. 초강대국이 지구의 건강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먼저라는 생각일 겁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서식처입니다. 이 서식처가 파괴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숨이 막히고 플라스틱으로 동물이 죽어가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고갈되고 숲은 사라지고 사막은 넓어지고 극지방 얼음이 녹아 바닷물 수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푸르고 아름다운 별 지구가 어떻게 다가설지 걱정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키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남탓만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아니면 늦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는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입니다. 잠시 후 생생 인터뷰에서 부실한 점자 표기에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대전에서 홍역 환자가 1명 더 발생해 전체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추가 확진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홍역이 집단 발병한 소아전문병원에서 13개월 된 아들이 입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시가 인구 60만을 돌파한 가운데 도심 곳곳이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차난이 심한 원도심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먼저 증설하기로 했는데 당장 시급한 주차 공간 확보에만 60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가가 계속 하락한 가운데 전세가도 0.11% 하락해 9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 청사가 2021년 상반기에 세종시청사 옆에 들어섭니다. 공주시는 옛부터 공주는 중고제 판소리 유파가 생긴 곳으로 중고제 명창들을 다수 배출했다며 금강변 고만하루에 국립국악원 충청 분원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개설된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제도를 고교 학점제라고 합니다. 세종형 고교 학점제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수강생이 해마다 느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지역의 한 교회 목사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최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 기자, 요즘 하천변 따라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유성천 일대 각종 하천 시설이 여기저기 파손된 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네, 대전시 복명동 일대의 그 인도에서 유성천변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요. 그 나무 계단이 중간에 뚝 끊긴 채 방치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 취재진이 이틀 동안 8곳을 확인했는데요. 또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쌓여있는 철근이나 공사 자재들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하천변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손된 시설들이 지난해 폭우 때 부서졌던 것들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8개월째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아직도 복구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을 돌이켜보면요. 3일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죠. 네. 그 당시 유성천, 반석천, 관평천 주변에서 20억 원의 시설물 피해가 났고요. 행정당국은 32억 원의 복구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수해복구 피해 조사, 복구 계획 수립, 또 예산 확보 절차와 설계 등에 5개월이 넘게 흘러서 실제 보수 작업은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고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주변 보면 갑천 같은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같은 피해가 나서도 빨리 복구가 됐었거든요. 예. 유성천은 지방하천이어서 이 보수 작업에서 후순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반년도 넘은 늑장 정비 때문에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 올 장마 전에 공사가 끝날지도 걱정이군요. 이 대형 하천보다는 중소형 하천이 주민 생활에는 더 친숙합니다. 이 지방 하천이라고 보수해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늑장 공사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네. 다음 뉴스 알아보죠. 세종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인기를 끌면서 신청자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를 내봤더니요. 지난해 세종 지역 전체 고등학교에서 127개 반에서 1,790명이 이 고교 학점제를 이용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아직 상반기입니다만 이보다 많은 197개 반에서 2,920명이 이용한 걸로 나왔습니다. 학생 인원수를 보면요. 1,000명 정도가 더 이용한 겁니다. 예.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학생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 이런 방식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세종 양지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이 과학사 및 과학철학이라는 수업을 한번 보면 예. 이 과학 실험을요. 역사와 철학의 관점에서 배우는 좀 독특한 수업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인근 다른 고등학교 세 곳에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러 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교실에서는 VR용 게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수업도 게임과 관련된 수업이다 보니까 인기가 높아서 인근 7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몰릴 정도입니다. 이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니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다 보면 일부 인기 수업에만 학생들이 몰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 이 수업의 질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적성을 미리 탐구해 볼 수 있고 이 생활 기록부에도 기재돼 대학 수시 전형에도 유리하다 보니까 일부 과목에 학생들이 크게 몰리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네. 참여 대상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에 올해부터는 세종의 모든 고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는데요. 이 교육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수업의 질 문제인데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과목이 200여 개로 늘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교육청은 오는 2025년 이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앞두고 화상으로도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구축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바람직한 교육 방향 같습니다. 잘 보완하면서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알아보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 휴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5월 1일 공무원분들이 쉬느냐 안 쉬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전 5개 자치구는 특별 휴가로 일부는 쉬기로 한다 이렇게 정해진 반면에 지역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정상 근무 방침을 세워서 약간 엇갈린 그런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구를 보면요.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서 특별 휴가를 부여해서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네. 다만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50에서 70%의 직원만 쉬고 나머지는 다른 날에 쉬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15개 시구는 정상 근무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지난 2013년과 2015년 헌법소원에서도 공무원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각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특히 대전시는요, 특별휴가에 대한 조례 해석을 자치구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상 특별휴가는요, 직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것이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이 대전시의 해석입니다. 네. 그렇지만 대전시 공무원 노조 똑같은 조례로 서울시는 2017년부터 광주는 지난해부터 특별 휴가 휴무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 휴가 조례에 대한 자치단체 엇갈린 해석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특별 휴가라는 말 때문에 이 기관들 가운데 어디는 특별하고 또 어디는 특별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통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혼란을 느낄 겁니다. 이 전국 단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밤사이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최선중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오늘 지구의 날을 기념해 주요 공공건물과 주민을 대상으로 밤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진전은 세종시가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마련했으며 남북 해외 언론사 기자들이 평양을 오가면서 찍은 평양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 50점이 전시됩니다. 대전 유성구는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11월까지 실시합니다. 20명 이상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물품 구매, 건강, 영화 관람, 도서 구입비로 지출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아산 농어촌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여성 농업인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제11회 봄, 빛, 향 전시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실증포에서 열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농업인 연구회 가운데 홍주 천년 야생화, 천연 염색, 꽃차, 약용식물 연구회 등이 참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무려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대전과 세종, 홍성 28도, 천안 27도, 보령, 태안 23도 등 23도에서 28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공주, 아산, 천안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은 보통, 충남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는 장벽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먹고 마시는 생필품조차 점자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해 대전 시각장애인연합회 이상용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청취자들의 의견도 샵 2309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용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이 장애인 날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죠?
네, 장애인의 날은 유엔에서 1981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를 하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4월 20일 날부터 했습니다. 91년에 보건복지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인데요. 네. 장애인의 날은 국민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 스스로 자립과 자활의 의지를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장애인은 다른 사람, 특별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네.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이요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제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고 시각장애인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대전, 충남, 세종을 합해서 약 장애인의 수는 21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우리 시각장애인은 대전에 약 8천여 명, 충남에 12,500여 명, 세종시에 한 1,2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는 여전히 이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는 장벽들이 많이 있는데, 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표기가 제대로 안 돼서 겪는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 예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예. 그다음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판매기 등 이 점자 표기가 안 돼 있어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또 네, 자동 네. 판매기들. 네, 예, 네. 자동 판매기에서는 점자 표기를 보지 못한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먹고 마시는 생필품에도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 시중에 파는 음료수 캔에 이 점자 표기가 돼 있기는 한데 전부 이게 음료라고만 쓰여 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료수에는 그냥 음료, 통일해서 예. 캔맥주는 맥주, 식혜, 요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점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 음료, 맥주, 식혜. 예. 네네. 그러니까 음료 중에 이제 콜라를 마시고 싶다든지 주스를 마시고 싶다든지 이럴 경우 그걸 네네. 구별해서 사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갈증이 나도 참거나 그것도 아니면 예. 영 뽑았을 때는 그냥 내가 원치 않는 음료수가 나와도 그냥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점자 표기가 음료라고만 돼 있으면 이 시중에서 이제 음료를 사 먹을 때 좀 전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거나 또 네네. 아예 참거나 이러신다고 네네. 그러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어떻게 또 대처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비장애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고요. 예.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사이다, 이온 음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마신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동 판매기는 그렇고 이제 네. 우리가 편의점 가서 살 때는 당연히 이제 비장애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자동 판매기에서는 그냥 누르는 원하든 대로 나오는 원하지는 대로. 않지 네네. 않든 네네, 그렇습니다. 나오는 기계가 주는 대로 먹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네요. 또 비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은 잘 도와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대부분들은 잘 도와주시는데 때로는 춥거나 바쁘고 이럴 때는 또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예. 예, 사실 요즘은 후천적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각종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도 미래의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많이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문제는 이 상비약에도 점자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비약에도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대부분 약을 많이 복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약을 여러 가지를 이제 비장애인의 도움을 얻어서 집에 사 가져왔을 때도 네네네네. 그 약을 이제 집에서 골라 먹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별도의 통에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해서 먹는데 간혹 이제 헷갈려서 이제 다른 약을 먹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죠. 예.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상비약
그 전용 점자가 표기된 통 같은 것이 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하. 아쉽게도. 네. 그런 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017년도에 국회에서 예. 이 점자 표기법이 입법 발의됐으나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심히 안타까울 일이죠. 예. 이 약품을 그 복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 복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애인들은 사실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복용합니다. 예. 우리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라 하루빨리 점자 표기법이 의무화돼서 시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실제로 이 약을 잘못 복용해서 어떻게 화를 입으신 장애인 사례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간혹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제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예.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약을 약을 먹어서 뭐 이제 복통을 뭐 일으킨다거나 예. 또 아니면 뭐 주사제를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변비약을 먹고. 예, 변비약을 먹어서 뭐 곤란을 겪은 경우도 있고 예. 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도. 예. 예. 특히 이 의약품 관련한 점자 표기는 정말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안전과도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 샴푸, 린스 등 이렇게 그 목욕용품에도 점자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어려움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먼저 샴푸로 머리를 감고 린스로 머리를 이렇게 헹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떤 경우는 이거 통을 잘 구별을 안 해놓으면 네. 먼저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린스로 머리를 감고 샴푸로 린스를 하고. 헹구는 예. 그런 경우도 저도 가끔 있습니다. 아, 그런 표기는 어떻게 해 놓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통에다가 네. 위에다가 뭐 린스나 샴푸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긁어 놓습니다. 그렇게 만져서 우들우들하면 요게 린스구나 샴푸구나. 아하. 그렇게 표시기를 해놨습니다. 가끔 바쁠 때 그래서 그런 거 인식 안 하고 할 때는 이제 저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죠. 예. 이런 생활용품들에 붙일 수 있는 점자 스티커 같은 것도 좀 나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런 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모텍스 테이프라고 해서 찍어서 붙이기는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습기나 물에는 약해서 예. 그런 욕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 점자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점자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이것은 아마 아직도 이 점자 표기가 예. 법제화돼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 예. 점자 표기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도 발생할 테고 또 뭐 번거롭고 예. 그래서 기업 측에서 저는 회피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런 것을 또 뭐 기업의 부담으로만 전적으로 돌리지 말고 정부가 좀 지원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속히 법제화가 돼서 예.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이 점자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의약품에 특히 점자 표기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현재 국회에서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2017년도에 입법 발의를 했음에도 아직도 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년 됐네요. 표리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상임위 심사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 상임위에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게 들어있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중에서 특히 상비약, 그다음에 예.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필품 등의 점자를 의무화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점자 표기 의무화 또 네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의 육성책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점자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전 시각장애인 연합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우리 대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1년에 약 10회 정도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네.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시각장애인들과 또 우리 시각장애인 중앙회와 17개 지부들이 합심해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전 시각장애인 연합회 이상용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해 대전 시각장애인 연합회 이상용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재구실 못하는 도로변 완충 녹지란 제목으로 대전 도심 곳곳에 설치된 완충 녹지가 소음 저감에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민간 특례 먹구름 대전시가 들이웠나란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충청 쟁탈전 시작 벌써 핫한 리턴 매치란 타이틀로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도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재대결이 곳곳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약자의 눈물 닦아주는 법 대기를 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